다음날 아침 김 이장님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변사장 집으로 갔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도면을 가지고 여기저기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회사의 직원인데요. 변 사장이 소개를 해줬고 김 이장님의 요청으로 현장 실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몇 세대나 만들 수 있죠? 네, 사무실에 가서 정확하게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봐서는 1층이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 거실 겸 주방 이렇게 해서 2채가 가능하고요. 2층은 원룸짜리 2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과 건축비에 대한 견적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김 이장님은 변 사장 집을 개조해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변 사장 집과 진입로의 땅을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변 사장 집은 2층의 큰 단독주택이라서 개조를 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만들고 1, 2인 가구의 귀농귀촌인 예정자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놓고 시골 마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서 안정적으로 시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김 이장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집성촌인 양반마을의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정도 김 이장님이 이런 계획을 만든 큰 이유였는데요. 고령의 원주민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인구 유입은 마을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눈이 너무 많이 오네. 겨울답지만 내일 좀 힘들겠는데. 김 이장님은 마을 회관에서 신호 씨를 만났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나중에 귀농인의 집을 오픈할 때 입주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시려고 변 사장 집하고 제 땅을 매입하셨군요. 그래, 사람들한테 시골에 살아볼 기회도 주고 또 우리 마을로서는 그들이 들어와서 잘 정착해 준다면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잖아. 맞는 말씀이에요. 이장님의 그런 큰 뜻이 담겨져 있었군요. 저와 와이프는 그런 큰 뜻도 모르고 집하고 땅을 묶어서 파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나 참. 이장님, 제가 와이프한테 잘 얘기해서 귀농인의 집 홍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홍보는 걱정하지 마시고 집만 잘 만들어 주세요. 신호 씨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귀농인의 집 홍보를 책임지고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장님, 내일 큰일 나겠는데요?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오늘 밤에 폭설이 내린다고 하네요. 눈치올 사람은 없고 큰일이네요. 그러게,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염화칼슘도 거의 없고. 올해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그동안 준비해놨던 염화칼슘도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서 김 이장님과 신호 씨는 내일 눈을 치워야 할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자넨 돌아가서 비닐하우스 넘어지지 않게 잘 해놓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 보자고. 그러면서 김 이장님은 청년회장인 수혁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폭설을 대비해야 해서 당장 올 수 없다는 말에 직접 수혁 씨의 비닐하우스로 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서둘러서 마을회관을 나섰습니다. 청년회장인 수혁 씨는 올해 환갑이 넘었는데요. 마을에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서 그의 나이 60이 넘었지만 동네에서는 애라고 할 정도로 연령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몇 년째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혁 씨는 양반마을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으며 한때 대전으로 나가서 도회지 생활도 했었지만 10여 년 전 다시 돌아와서 노모를 모시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수혁 씨는 평소에 말이 없고 아주 순한 양 같은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하지만 의협심이 강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물불 안 가리고 들이받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젊을 적부터 그의 성격을 아는지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의 앞에서 말도 조심조심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간혹 가다가 귀촌이나 귀농한 외지인들은 그의 성격을 잘 모르고 눈에 나는 행동을 했다가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수혁아, 준비 잘 하고 있어? 네, 뭐하러 오세요? 제가 일 끝나고 갈 건데요. 수혁 씨는 해병대 출신인데요. 어릴 적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 김 이장님이 휴가 때 마을에 온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이장님의 말이라면 만사 제쳐둘 정도로 김 이장님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수혁아, 내일 새벽에 나올 수 있니? 네, 나가야죠. 사람도 없는데 제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요? 너도 할 일이 많을 텐데 큰일이다. 눈이 많이 내리니. 걱정 마세요. 제 일은 먼저 해놓고 나갈게요. 김 이장님은 내일 아침에 마을 곳곳에 눈 치울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대부분은 연로한 분들이 많고 하지만 땅은 넓고 치울 곳도 많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이장님은 내일 아침 눈 치우기 공동작업에 참여해달라는 안내문을 작성해서 입주민에게 문자로 발송을 했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별도로 전화도 했습니다. 눈 치우는 작업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르신들이 할 수도 없고 사람은 없고 귀촌인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나오는 사람만 나오니 어떻게 한담. 서대산 기슭에 산골짜기 양반마을에는 밤새 눈이 많이 내렸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김 이장님은 눈 치우는 작업을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향했고 벌써부터 신호 씨와 수혁 씨 등 몇몇이 나와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염화칼슘이 안 보이는데요? 혹시 다른 곳에 두셨나요? 올해에는 유난히 많은 눈이 오는 관계로 염화칼슘이 벌써 동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넉가래와 빗자루 등을 가지고 마을 입구부터 눈치우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마을 골목골목, 외곽 진입로, 농로 등 눈을 치워야 할 곳이 방대해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와준 사람은 김 이장님을 포함해서 청년회장인 수혁씨, 부녀회장, 반장, 그리고 신호씨 등 총 8명이었는데요. 얼마 후에는 노인 회장님과 어르신들 몇 분이 나와주셨고 거기에 박할머니까지 빗자루를 들고서 돕겠다고 나오셨습니다. 회장님하고 형님들은 들어가세요. 가셔서 집 앞만 치워주세요. 그리고 안성댁도 들어가고 몸도 안 주면서 뭘 나와. 들어가. 어서들 모두 들어가세요. 그렇게 어르신들을 보내드리고 양반마을의 눈치우기 작업은 계속되었는데요. 눈발이 오락가락 하면서 작업하는 사람들 힘을 더 빼는 것 같았습니다. 한 9시쯤 김 이장님 사모님과 박할머니 등이 김밥과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가져왔고 작업하던 사람들은 경로당에서 새참을 먹으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수혁 씨가 힘이 드는지 한마디 합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잖아요. 외지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형님, 저 나왔잖아요. 너 말고 다른 인간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젠장. 수혁 씨는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뿜어냈는데요. 김 이장님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상황을 감지했는지 즉시 수혁 씨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신호, 자네도 들어가야지. 비닐하우스 눈도 치워야 하잖아. 청년회장도 들어가고 분녀회장님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려고 하자 수혁 씨는 더 남겠다고 해서 김 이장님과 청년회장인 수혁 씨만 남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은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급한 곳만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수혁아, 네가 농로 쪽과 진입로를 맡아라. 내가 외곽 쪽으로 마무리를 할게. 네? 아니에요. 외곽 쪽은 머니까 제가 할게요. 형님이 농로 쪽을 맡으세요. 수혁 씨는 외곽 쪽은 더 멀고 작업량이 많다고 하면서 자기가 맡을 테니까 바꾸자고 했고 김 이장님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은 이날의 눈치우기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급한 곳에 작업만 나눠서 하기로 하고 각자 넉가래를 들고서 해당 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수혁 씨가 눈치우기 작업을 해야 할 곳은 양반마을 외곽에 집이 있는 진입로 쪽 길인데요. 도로에서 한 100m 정도 들어가 있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으로서 진입로부터 눈을 치우지 못하면 차가 다니기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면 눈을 꼭 치워줘야 할 곳입니다. 군도의 곳곳은 공무원들이 염화칼슘을 새벽부터 뿌려놔서 서서히 녹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외의 길은 마을이나 개인이 알아서 치우는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혁 씨는 외곽 진입로에 눈 치우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던 작업을 갑자기 멈추고 안쪽의 집이 있는 쪽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립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여길 치워줘야 하지? 아, 내일도 못하고 이게 뭐야? 그쪽에는 2년 전 박선생이라는 사람이 귀촌해서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요. 힘들게 눈을 치우면서 갑자기 박선생이 생각났는지 수혁 씨는 눈 치우는 일을 멈추고서 잠시 생각을 합니다. 박선생은 2년 전 양반마을에서도 약간의 외곽에 위치하는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입주를 했는데요. 박선생은 서울의 모 중학교 교사로서 정년퇴임을 하고서 노후를 한적한 시골에서 편안하게 남창견 안 받고 사람들에 대한 신경을 끄고 살고 싶다면서 이곳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온 이후에 마을 안쪽으로 찾아오는 일도 없었거니와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또한 주민들을 봐도 인사도 없었고 심지어는 주민이 먼저 인사를 해도 묵묵부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네에서는 자연스럽게 외톨이로 사는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마을 사람들 관심에서도 점점 멀어져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김 이장님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박 선생 본인은 시골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고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행정적인 업무도 면사무소나 군청과 직접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이장님도 박 선생의 말을 존중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귀촌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선생은 이사를 온 이후에 마을의 여러 행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도
일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기억하게 된 수혁 씨는 박 선생 집 앞의 진입로와 길의 눈을 치우는 작업이 부당하다고 갑자기 느끼게 되었는데요. 혼자 살겠다면 산속으로 가야지.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지. 왜 마을로 왔어? 혼자서 모든 걸 해야지. 왜 우리가 도와주길 바라지? 혼자 살아보라고. 그러면서 수혁 씨는 짐을 챙겨서 곧바로 자신의 비닐하우스로 향했는데요.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나오지 않는 인간들 집 앞을 왜 치워? 수혁 씨는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귀촌인들에 대한 불만을 중얼거리면서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다시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 이장님은 1시간 정도 작업을 더 했는데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서 장비를 챙겨서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김 이장님은 70대 중반으로서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만 새벽부터 눈 치우기 작업을 오전 내내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무리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나이는 못 속이겠구만. 빨리 들어가서 누워야겠어. 수혁이도 끝났으려나? 괜히 먼저 들어간다고 할 수도 없고 이따가 연락해야 되겠네. 김 이장님은 허리가 불편한지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갔고 몸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대충 씻고서 바로 누웠는데요. 눕자마자 신음소리를 내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김 이장님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아, 어떻게 된 거지? 몸이 말을 듣지 않네. 혜미 엄마, 못 일어나겠어.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김 이장님은 잠을 깬 후에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면서 혼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모님이 근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아, 뭐 이런 걸 가지고 병원을 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뭐. 거의 병원을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김 이장님은 병원 가는 것을 거부하고서 그날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에 김 이장님의 몸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서 혼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눈길에 아직은 위험한지라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전화로 업무를 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혁 씨는 김 이장님이 편찮다는 말을 듣고서 녹용 액기스를 들고서 찾아왔는데요. 형님, 나이도 좀 생각하셔야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뭘 그런 걸 가져와. 그냥 오지. 온 김에 점심 먹고 가라. 그렇게 수혁 씨는 김 이장님 댁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김 이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제가 김 이장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네, 이장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요. 그 마을에 박 선생이라는 사람 살잖아요. 그 사람이 군청하고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어요. 자기 집 앞쪽 길의 눈을 왜 안 치워주냐고요. 다른 곳은 다 치워주더만 왜 자기 집 쪽만 쏙 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도는 지자체 관할이지만 그 외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차를 몰고 들어오다가 미끄러져서 수로에 차가 빠졌나봐요. 그렇다고 하면서 견인비하고 수리비를 면에 청구를 하겠다네요. 한마디로 막무가내였어요. 거기는 군과 면사무소하고는 관련 없다고 좀 잘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작업할 때 그쪽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렇게 군청과 면사무소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김 이장님에게 전해주면서 박 선생을 잘 설득해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이었는데요. 김 이장님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수혁아, 너 어저께 마지막에 귀촌인 집 쪽으로 진입로 눈 안 치웠니? 네, 작업하다가 그냥 왔어요.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일을 막 하는데 내가 왜 이곳을 치워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왔어요. 야, 그랬으면 좀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 김 이장님은 약간 언짢은 듯이 말을 하면서도 수혁 씨가 기분 나빠할까 봐서 조심조심 말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경황이 없어서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면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댄다. 눈을 치워주지 않아서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대. 그 사람 참. 자기가 나와서 치워야죠. 우리가 안 치워줘서 사고가 났다고 하나요? 아니야.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처리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하나 봐. 황당하네요. 마을에서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는 심보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혹시 박 선생을 만나더라도 넌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입 조심해. 알았지? 그리고 어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김 이장님은 수혁 씨에게서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수혁 씨에게 입조심할 것을 명령하듯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요. 수혁 씨의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라는 경고를 준 것이었습니다. 수혁 씨는 수혁 씨대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일단 자신이 처리하기로 한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 건의 내용이 자신이 존경하는 김 이장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일이나 마을 사람들하고도 아무런 교류도 없이 살던 박 선생이 눈을 치워주지 않았다고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불쾌했습니다.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치워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거네. 인간을 정말 기본이 없는 인간이네.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수혁 씨는 열이 올라가는 느낌이었지만 김 이장님의 함구령에 감정을 억누르면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한편 박 선생도 차량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선생은 어제 아침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수혁 씨가 멀리서 눈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에 멍하니 서서 이쪽을 쳐다보다가 장비를 챙겨서 돌아가는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눈이 잠시 녹아든 틈에 귀촌인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차를 끌고 나갔는데요. 나올 때는 쉽게 나왔지만 밤늦게 귀가를 할 때에는 낮에 살짝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게 되면서 빙판길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빙판길로 차를 몰고 들어오던 박 선생의 그랜저 승용차는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수로로 처박히게 되었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견인차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도가 아니라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긴데 이장한테 가서 따질까? 어제 분명히 눈을 치우러 왔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갔단 말이야. 눈만 치워주었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근데 나도 좀 그렇지 않나? 마을에 전혀 협조도 안 하잖아.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얘기는 해볼까? 박 선생은 밖으로 나왔고 천천히 걸어서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선 마을 안쪽의 길을 따라서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어라? 우리 집 쪽만 빠져있네?
다른 곳은 다 눈을 치웠잖아. 이런, 이장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만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 박 선생은 총총걸음으로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회관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주변 경로당으로 갔는데요. 경로당 안에는 할머니 여러 명이서 찐 고구마를 동치미와 함께 드시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장님 댁이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야, 이장님이요? 누구시더라? 저 아랫마을 사는 양반 아니요? 마을 주민과 교류가 없는 박 선생이라도 할머니는 정확히 박 선생을 알아봤는데요. 박 선생은 할머니의 물음에 대꾸를 하고 싶지 않았는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에게서 김 이장님의 집을 알아낸 박 선생은 김 이장님 집으로 걸어갔는데요. 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이것저것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견인료하고 차량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할까? 거절하면 어쩌지? 해줄까? 그리고 왜 우리 집 쪽은 눈을 안 쳐줬는지 그건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 이장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계세요? 이장님 계세요? 이어서 사모님이 나왔고 김 이장님에게 박 선생이 찾아왔다고 전합니다. 사모님은 박 선생을 거실로 안내를 했고 김 이장님이 박 선생을 맞이합니다. 아,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누추한 저희 집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솔잎차를 사이에 두고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시죠. 박 선생은 김 이장님의 흐트러짐 없는 반응에 다소 당황하듯이 주춤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희 집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사고가 났거든요.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또랑에 빠졌어요. 박 선생의 숨소리는 다소 거칠어지면서 말소리가 살며시 떨리듯이 보였는데요. 어제 누군가 눈 치우러 왔다가 조금 하고서 그냥 가던데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왜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을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차 수리비와 견인료의 일부를 변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 선생은 다소 떨리듯 말을 했지만 전직 교사에 걸맞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디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네, 몸은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자, 먼저 눈을 치우다가 그냥 철수한 것은 제가 철수하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비닐하우스에 가서 눈도 치워야 하고 해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새벽부터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서 들어가라고 제가 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집까지 처리해 드리고 싶었지만 인력 부족과 시간 부족으로 못해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눈 치우기 작업은 마을 자체의 자율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어떤 것에도 책임을 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 길의 토지는 사유지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해당 토지주에게 사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김 이장님의 단호하고 명확한 답변에 박 선생은 할 말을 잃어버린 듯 시선을 탁자로 내리고 속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김 이장님은 박 선생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대응책을 생각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변사장집에 고성방가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행동을 이번에는 보이지 않기로 하면서 신속하게 응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알아서 하라고 얘기라도 해줘야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가버리면 어쩌라고요. 선생님, 2년 전 이사 오셨을 때 선생님이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김 이장님의 말은 짧고 강했는데요. 한없이 부드러웠던 이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말투였고 박 선생은 다소 놀라는 기색이었는데요. 네? 제가 어떤 말을 했죠? 박 선생은 주눅이 든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찾아뵈었을 때 했던 말씀 생각 안 나요? 박 선생은 말이 없었고 김 이장님은 박 선생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점잖은 말투로 다시 설명을 이어갑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다고 하셨고 행정적인 것도 면과 군청에서 직접 하겠으니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죠? 박 선생은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담금질을 하듯이 김 이장님이 다시 부드러운 날씨로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의 말이 생각나서 중간에 철수하라고 했어요. 괜히 신경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 이장님은 준비한 답변으로 커버를 했는데요. 주눅이 든 박 선생이 안쓰러웠는지 다시 사과를 하면서 박 선생을 달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작업까지 그러면. 자, 선생님 집 진입로는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눈을 치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신경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 이장님은 마지막에 한 발 물러선 듯한 화술로서 박 선생을 달래면서 그날 박 선생과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박 선생은 김 이장님의 집을 나왔고 올 때와는 다른 힘없는 걸음걸이로 걸어가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 혹 뒤로 갔다가 혹 하나 더 달고 나온 꼴이네. 저 양반 보통이 아닌데. 아까 장식품을 보니까 해병대 장군이었다고 하던데 보통이 아니야. 이걸 법적으로? 아, 아니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마을 어귀에서 경운기를 타고 오는 수혁 씨와 조우를 합니다. 아, 시끄러. 누구지? 아, 그 사람. 저 사람이 왜 여기를... 혹시 이장님을? 수혁 씨는 뭐하러 여기 왔냐고 물어보려 하다가 김 이장님의 함구령 생각에 꾹 참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를 김 이장님 집으로 돌려서 갔는데요. 이장님, 그 사람 왔었죠? 박 선생이란 사람. 왜 왔대요? 그냥 안부차 왔대. 혹시 눈 안 치워줬다고 따지러 왔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꺼라. 김 이장님은 박 선생에 대한 건이 마을에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려고 하는 듯이 애써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이장님, 이번에 눈 치우는 작업이요. 불참한 세대는 벌금이라도 물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맨날 나오는 집만 나오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우리만 항상 일을 해야 되죠?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다니면서 다시 잘 설득해서 나오라고 할게. 원주민들은 나올 집은 다 나왔어요. 외지인들이 문제지. 수혁 씨는 외지인들의 참여율이 낮다고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불참하면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박 선생은 그 이후의 눈길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이 없었는데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사유지의 빙판길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를 가지고서 눈을 안 치워준 지자체나 마을에 배상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길은 사도니까 땅 주인의 책임이라는 거네. 그런데 내가 원주민이었다면 마을에서 치워주거나 도와줬겠지. 거긴 내가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나라도 안 해주겠지. 박 선생은 시골 생활에 현실을 깨달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며 자신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서서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은 원래 내성적이거나 사람들을 기피하는 성향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시골에 내려가서 산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시골 텃세나 갑질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마을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충고에 집도 마을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의 시골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박 선생에게는 큰 영향을 줬는데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김 이장님이 찾아왔을 때에도 마을 발전기금을 거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 이장님이 전혀 발전기금을 내라는 말을 하지 않자 알아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양반마을에는 김 이장님이 이장을 맡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지인들이 이사를 오면 기부금으로 받는 돈이 있었는데요. 김 이장님이 마을 유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 그 관행을 폐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수혜를 박 선생은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돈을 내라는 언급이 없게 되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생활하고 사람들 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시골의 현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살아보니까 시골은 그런 곳이 아닌가 봐. 그런데 왜 그렇게 시골에 대해서 인심이 어쩌니 저쩌니 살 곳이 못 된다는 말을 하지? 이렇게 박 선생의 생각은 점차 바뀌어가고 있었고 박 선생의 빙판길 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야무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며칠 후에 김 이장님은 몸 상태가 호전되면서 다시 바쁘게 움직이며 마을 업무 등을 보기 시작했고 변사장 집에 대한 구조 변경 공사도 드디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변사장 집 1층은 방 하나와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에 2세대로 변경되고 2층은 원룸 2세대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도 시작됐으니까 이젠 입주자를 모집해야겠네. 이런 건 신호의 도움이 필요해. 김 이장님은 신호 씨를 만나서 기농인의 집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신호 씨 부부는
금산군 기농교육센터의 기농인의 집 출신이라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이장님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주자 자격부터 임대료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호 씨의 자문을 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과 귀농인의 집 운영 계획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양반마을 귀농인의 집으로 정했는데요. 시골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기간 살아보면서 시골 마을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집 설립의 기본 취지인데요. 김 이장님은 가능하면 시골 생활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집 개조 공사가 끝나면 바로 오픈을 하고 정해진 입주자를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말이야, 지자체에서 하는 귀농인의 집은 주소를 꼭 옮겨와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지자체처럼 머리수 채우는 건 필요 없지. 여긴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귀농학교 학점이수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이장님,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도 되나요? 아, 그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야, 신호야. 그런데 또 눈이 오려나? 하늘이 흐려지네. 네, 일기예보를 들으니까요. 내일은 저번보다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날도 더 추워진다고 하고. 아, 올해는 진짜 징그럽게 많이 오네. 그러면서 김 이장님은 마을 해관으로 가서 눈 치우는 장비들을 점검했는데요. 다행히도 며칠 전 면사무소에서 염화칼슘 10부대를 지원받고 소형 제설기도 2대 장만해서 그런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장비를 점검한 이후에 주민 장부를 뒤적이며 공동작업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몇 명에게는 전화도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나저나 내가 문제네. 이장이라는 사람이 빠질 수도 없고. 눈은 밤새 내려서 발이 빠질 정도로 산골짜기 양반마을을 하얀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신들이 눈파티를 밤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 밑에 양반마을에서는 눈파티 찌꺼기를 치우려고 새벽부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차량은 옴싹달싹 못하고 치워야 할 눈은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양반마을은 꼭두새벽부터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을의 공동작업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항상 나오는 사람만 나왔습니다. 특히 대다수 주민의 연령이 고령의 어르신들이라서 나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눈은 그치지 않고서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눈을 치워야 하기에 김 이장님과 여러 주민들이 눈치우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뭐해요.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잖아요. 수혁 씨가 어김없이 투덜거리며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장님, 나오지 않는 집 쪽으로는 치워주지 말죠.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왜 우리만 뼈 빠지게 개고생을 해야 합니까? 김 이장님은 넉가래로 눈을 퍼서 옆으로 던지면서 수혁 씨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좀 불공평한 건 맞아요. 수혁 씨의 말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김 이장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김 이장님이 대꾸도 없이 일만 하자 수혁 씨와 다른 사람들은 심상치 않다는 기운을 감지한 듯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한동안 말 없이
눈 치우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염화칼슘과 제설기 덕에 작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아침 한 8시쯤에 김 이장님이 눈 치우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빨리 마무리하자고요. 빨리 하고 들어가야지. 마을 안쪽과 주요 마을 진입로 쪽 작업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한 김 이장님이 작업의 마무리를 지시하면서 모두들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생했어요. 곧 날 잡아서 내가 삼겹살 한턱 낼게요. 빨리 들어가셔서 집안일 해주세요. 이날도 모두들 돌아갔지만 수혁 씨는 자신이 나머지 마무리를 하고서 장비 등의 처리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너도 빨리 들어가서 비닐하우스 챙겨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김 이장님의 완강한 말소리에 수혁 씨는 눈치를 채고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김 이장님의 목소리에 톤이 높아지면 그 다음엔 김 이장님의 강한 모습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는 수혁 씨는 한마디로 깨갱하며 순순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김 이장님은 속으로 고민스러워 했는데요. 어떡하지? 바로 박 선생 집이 있는 그쪽의 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잠시 후에 남겨뒀던 염화칼슘 한 푸대와 제설기 등을 자신의 렉스톤 트럭에 싣고서 차를 몰고 마을 입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선 금세 박 선생 집이 있는 길에 진입로에 도착했는데요. 차를 큰 길 한쪽으로 대고 나와보니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쪽 진입로엔 발자국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이장님은 차도에서 박 선생 집 쪽의 방향에 비탈진 쪽부터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 이장님의 움직임은 매끄럽지 않아 보였는데요. 몸의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벽부터 무리를 한 것으로 인한 탈진 같아 보였습니다. 한편 박 선생은 아침부터 거실에서 차도 쪽 진입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나가서 눈을 치워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선생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는데요. 그때 소란스러운 제설기 소리에 일어나서 밖을 쳐다봤는데요. 관심 있게 관찰하다가 눈 치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김 이장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저 양반이 나왔네? 노인네가 혼자 치우려나? 근데 왜 그래? 박 선생이 멀리서 보더라도 김 이장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김 이장님은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나 참. 노인네가 혼자 와서 왜 저런담? 곰곰이 생각하던 박 선생은 김 이장님 혼자서 힘들게 작업을 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웠는지 자신도 나가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박 선생은 서둘러서 뒷창고에 있던 삽을 꺼내오고 등산화를 꺼내 신고서 눈이 하얗게 쌓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김 이장님이 작업하던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어? 어떻게 된 거야? 어디로 가신 거야? 작업하던 김 이장님은 보이지 않았고 거기에 누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지? 다쳐서 쓰러지셨나? 아, 이 일을 어쩐담? 김 이장님은 박 선생이 삽을 가지러 뒷창고에 간 사이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머리 왼쪽이 땅에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게 되었던 것인데요.
김 이장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숨기면서 오늘 작업에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미끄러지며 김 이장님에게 달려온 박 선생은 김 이장님을 확인하고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요. 들려요? 이장님, 왜 그래요? 정신 차려보세요. 흔들어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박 선생은 위급함을 인지하고서 김 이장님의 목을 만져보고 코 쪽에 숨을 쉬는지 손을 갖다 대 봤는데요. 숨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김 이장님이 메고 있던 제설기를 벗기고서 눕힌 후에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박 선생은 교사 시절에 응급치료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교육을 받고서 학생들과 실습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서 응급처치를 했던 것입니다. 아이, 참. 119는 왜 하나? 박 선생은 계속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요. 응급처치 덕인지 김 이장님의 호흡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고 소리를 쳐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집으로 황급히 뛰어가서 담요를 가지고 나와서 김 이장님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선 계속 김 이장님을 흔들면서 말을 걸었는데요. 119에 신고를 한 지 10분이 좀 넘어서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김 이장님은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는데요. 이날 김 이장님 사고는 순식간에 마을로 번져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양반마을에서는 김 이장님의 사고 소식에 다들 놀라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이봐, 정년회장, 어떻게 된 거야? 네, 혼자 마무리를 하신다고 저도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왜 거길 가셔서 그 박 선생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저번에 김 이장님한테 눈 안 치워줬다고 따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셔서 눈 치우다가 변을 당하신 것 같아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아, 같이 갔어야지. 혼자 보내면 어떡해?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김 이장님을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수혁 씨의 말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안도를 했습니다. 김 이장님은 119 구급 차량에 의해서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중상은 아니라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일반 병실에 자리가 나오면 입원 처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김 이장님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급히 갈 수 있는 사람을 구했는데요. 수혁 씨가 만사 제쳐두고 가겠다고 해서 노인 회장님과 김 이장님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분 후 수혁 씨는 자신의 포터 차량에 두 분을 태우고서 출발했는데요. 가는 길에 박 선생의 집 진입로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 사고 지점에서 누군가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지? 박 선생이네? 저 인간이 뒤처리를 하나? 박 선생이 사고 지점 쪽에서 눈을 치우는 모습을 확인하고서 수혁 씨는 차를 세웠는데요. 김 이장님 사모님께서 그냥 빨리 가자고 했으나 수혁 씨는 1분만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렸고 박 선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당신 집 들어가는 길 눈 치우다가 우리 형님이 돌아가실 뻔 했잖아요. 당신 집 앞인데 당신이 치워야죠.
공동 작업도 나오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 선생은 군복 바지와 야상을 입고 있는 건장한 수혁 씨의 고함에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서 수혁 씨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할 말이 없다는 듯 수혁 씨는 다시 차로 돌아와서 급하게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한편 김 이장님은 119 앰뷸런스 차량 안에서 응급치료 덕에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충남대학교 응급센터에서 머리와 신체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혁 씨 일행은 출발한 지 1시간이 더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김 이장님 사모님은 김 이장님이 응급실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창피하게 왜 이래? 뭐하러 왔어? 금방 갈 텐데. 형님, 2, 3주 입원하셔야 한대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제가 한다니까 괜히 고집 부리시더니. 김 이장, 괜찮아? 어떻게 된 건가? 아, 네. 괜찮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설기를 이고서 눈을 치우는데 힘들어서 넘어진 기억만 나요. 그리고 깨어보니까 앰뷸런스 아니더라고요. 누가 신고한 거죠? 모르지. 소방서에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거기 후배가 있거든요. 수혁 씨는 밖으로 나와서 흡연실을 찾아서 걸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동아, 나야. 네, 형님. 어쩐 일이셔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 충남대 병원인데 오늘 양반마을에서 김 이장님이 눈 치우다가 사고가 난 거 알고 있니? 119로 신고 들어갔다던데. 네. 출동한 건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몰라요. 혹시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을까? 알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려줄 순 없어요. 야, 너와 나 사이에 그럴 수 있냐? 아무튼 제가 상황을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서 수혁 씨가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후배인 소방서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혹시 김 이장님이나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나요? 그분들한테는 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 자식. 째째하게 구네. 알았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응급실로 돌아온 수혁 씨는 후배인 소방서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알리면서 전화를 연결해서 김 이장님을 바꿔줍니다. 경동이? 너 산촌마을의 경동이구나. 네. 이장님, 몸은 괜찮으셔요? 괜찮아. 그래, 누가 신고한 거래? 신고자는요, 양반마을에 사는 박 선생이라고 하네요. 목격자도 이 사람뿐이래요. 그리고 사고 접수 일지를 보니까요,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박 선생의 응급조치가 없었다면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이장님이 쓰러진 걸 발견해서 가보니까요, 호흡소리가 안 들려서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담요까지 가져와서 덮어주셨대요. 아마 소방서에서도 박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표창이 나갈 것 같아요. 김 이장님은 전화기를 수혁 씨에게 건네면서 박 선생이 내 생명의 은인이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박 선생이 신고를 했는데 심폐소생술로 나를 살렸댄다. 김 이장님은 소방서 직원에게서 듣게 된 그날의 눈치우기 사고를
그대로 전해줬는데요. 수혁 씨는 충격이 큰 것처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김 이장님의 그날 있었던 사고 얘기는 수혁 씨와 노인 회장님이 마을로 돌아오면서 양반마을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다음 날 일반 병실에 자리가 나와서 김 이장님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타박상을 입은 머리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뇌출혈의 증상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인한 기력 저하로 인해서 당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 3주 입원하면서 물리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혼자서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모님께서 병간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수혁 씨는 멘붕에 빠져 있는데요. 김 이장님 사고에 대해서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서 박 선생에게 고함을 친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난 너무 급해서 탈이야. 어떻게 하지? 난감하네. 수혁 씨는 성격이 좀 급하지만 매사에 길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면 빨리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남자답게 사는 쿨한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즉시 결론을 내고서 집을 나섰습니다. 수혁 씨는 걸어서 박 선생 집으로 향했는데요. 박 선생 집 쪽의 길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다 치웠나 보네. 이장님 피인가? 수혁 씨는 김 이장님이 사고를 당한 지점의 바닥에 약간의 혈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날의 사고를 상상하면서 천천히 박 선생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혁 씨는 머뭇거림 없이 초인종을 눌렀고 곧 이어서 수혁 씨를 확인하고서 박 선생이 나왔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 선생도 이내 어제 다가와서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네, 들어오시죠. 박 선생은 수혁 씨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요. 박 선생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은 양반마을에서는 수혁 씨가 최초였습니다. 그만큼 박 선생은 마을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커피를 앞에 두고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요. 수혁 씨가 말을 꺼냅니다. 어제 제가 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상황 파악도 못하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혁 씨는 정중하게 박 선생에게 어제의 행동을 사과했는데요.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 집 쪽길에 눈을 치우다가 봉변을 당하셨으니 맞는 말이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박 선생도 시원하게 사과를 받아들였는데요. 자신의 집 쪽으로 연결된 길의 눈을 치우다가 김 이장님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예상치 못한 박 선생의 모습에 오히려 수혁 씨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김 이장님 사고를 목격한 박 선생은 그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자신이 귀촌하기 전 들었던 시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거의 그렇지 않다고 느끼게 된 점입니다. 처음에는 돈 내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기금 등을 내라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텃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고 느끼면서 서서히 시골 마을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의 김 이장님 사고는 자신의 시골 마을 시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였는데요. 김 이장님 혼자서 눈을 치우러 온 것을 보고서 감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귀촌할 때부터 자신과 마을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쳐놓은 마음의 울타리를 모두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솔솔 생겼던 것입니다. 김 이장님은 어떠세요? 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고 계세요. 소방서에서 들었는데요. 어제 박 선생님의 응급조치가 없었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 하던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뭘 그걸 가지고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요, 뭐. 아무튼 다행이네요. 저도 한번 뵈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수혁 씨의 쿨한 사과에 박 선생은 화답을 함으로써 둘의 관계는 360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을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서 외톨이로 살던 박 선생의 심경 변화는 매사의 귀촌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수혁 씨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혁 씨는 박 선생 집을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시원시원하고. 그날 박 선생은 김 이장님이 입원해 있는 충남대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아우, 안녕하세요, 이장님. 아우,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아이고, 뭐하러 와요. 별일 아닌데. 아유, 우리 집 쪽 길에서 눈 치우시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당연히 와봐야죠. 고마워요. 제 목숨을 살리셨다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별 말씀을요. 거기 누가 있더라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시골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듣고서 제 스스로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았네요. 이젠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마을로 나오겠습니다. 김 이장님은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끝내고 오늘 퇴원을 할 예정인데요. 수혁 씨가 사모님을 모시고 오전에 병원으로 가서 퇴원 수속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합니다. 김 이장님은 이제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많이 회복되었는데요. 한 2주일 전부터는 병간호하던 사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고? 네, 이장님. 별일 없어요. 오늘 퇴원하신다고요? 응. 그래. 변사장집 공사는 어떻게 됐니? 이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빨리 오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 이장님은 벌써부터 마을 일이나 변사장집 공사 등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퇴원 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혁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형님, 한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 입원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님이 마을 일하다가 생긴 일이라서 마을 기금에서 치료비를 대준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보험으로도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아이, 그건 그거고요.
마을에서는 일정한 비용을 추가로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아이, 그만둬. 내가 이걸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왜 그러냐? 날 구차한 속물로 만들지 마라. 그건 그렇고, 안꼭 계곡 안에 순식이 형님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파셨다고 하던데? 혹시 너도 알고 있니? 네, 파셨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형님도 알고 계시네요? 면사무소 옆에 부동산 있잖아. 거기 김 소장이 어제 연락을 해왔어. 그 땅 팔렸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그 땅 산 사람은 거기다 뭘 한대요? 아마 집을 지을 것 같다고 하더라. 예? 그 안에다가요? 거긴 전기도 없고 길도 좁은데?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이 시문 중에서 가만히 있을지 몰라. 맞아요. 우리 문중산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문중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양반 마을에는 마을 안쪽 뒤로 약 1km 정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그 계곡 안에는 넓은 밭과 숲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쪽에 양반 마을 이시문중의 조상님 묘를 모시는 묘지들이 자리 잡고 있고, 숲이 우거진 분지 형태의 아담한 지형으로서 양반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매우 신성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남양의 양지 바른 곳의 일부 토지가 외지인에게 팔렸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중개인인 김 소장 말에 의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곳의 토지에 전원주택을 짓고서 들어올 계획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혁아, 좀 빨리 와라. 아, 답답해 죽겠어.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날 김 이장님은 퇴원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혁 씨에게 하나로마트로 가자고 했는데요. 귤 2박스와 사과 3박스를 사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사모님을 내려드리고 경로당에 들려서 사과 1박스와 귤 2박스를 어르신들께 전달하면서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마을회관에 들렸는데요. 그동안 수행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파악하고 나서 박 선생 집으로 가자고 수혁 씨에게 요청했습니다. 수혁아, 박 선생은 어떠니? 요즘 저랑 많이 친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박 선생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 했어요. 그리고 친구하기로 했죠 뭐. 사람 사귀는 건 널 당할 사람이 없지. 형님, 박 선생 사람 좋던데요? 시원시원하고 아는 것도 많고. 아이고, 그렇게 욕을 하더니 참. 그땐 몰라서 그런 거죠. 걔가 마음을 열지 않고서 혼자 살겠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 잘했다. 잘 됐어.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수혁 씨의 포터 트럭은 박 선생 집 앞에 진입로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기억나세요? 그날 사고 현장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 이 정도 된 것 같구나. 여기가 좀 경사가 있잖아요. 봄 되면 박 선생이 도로 포장을 해서 평평하게 만들 거래요.
그러면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는다고요. 박 선생, 집에 있어? 수혁 씨가 박 선생 집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자 소리를 질러 봤는데요.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수혁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집에 없네? 응, 5일장에 나왔어. 꼭 갈 거야. 왜? 이장님이 오늘 퇴원하셨는데 너네 집에 가자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 아, 그렇구나. 내가 찾아뵌다고 전해드려. 곧 갈 거야. 박 선생이 집에 없자 가지고 온 사과 한 박스를 문 앞에 놓고서 두 사람은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수혁아, 나를 변 사장 집에 내려주고 너는 이제 들어가 봐. 김 이장님은 변 사장 집에서 내렸는데요. 오늘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이거 재수씨 갖다 줘라. 뭐 저까지 챙겨주세요. 이거 사모님 갖다 드려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가져가. 내가 다시 연락하마. 고생했다. 수혁 씨가 차를 돌려서 간 이후에 김 이장님은 개조 공사를 하다가만 변 사장 집을 들어갔는데요. 1층부터 2층까지 자세히 둘러보면서 공사업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수장님, 제가 오늘 퇴원했어요. 지금 현장에 와 있거든요. 오늘 내일 날 잡아서 오세요. 협의하시고 다시 공사를 해야죠. 그럼 언제 오실 건지 연락 한번 주십시오. 김 이장님은 건설사 직원과 통화를 한 후에 왔던 길 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갔는데요. 가는 길에 신호씨 논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오셨어요, 이장님? 몸은 괜찮으시고요? 거의 다 났어. 고생하셨네요. 신호야, 변 사장 집 있잖아. 명칭 바꾸자. 귀농인의 집을 귀촌인의 집으로 바꾸자. 아무리 생각해도 귀농인의 집은 아닌 것 같아. 병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귀농인의 집이라고 하면 귀농할 사람만 올 수 있는 집으로 착각할 것 같아서 지자체하고 좀 차별화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죠, 뭐. 아직 오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입주자 모집은 이 공사가 다 끝난 후에 하자. 집 짓기 전에 모집했다가 괜히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이장님, 알겠습니다. 이장님, 점심 안 드셨죠?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니야. 집에도 아직 안 가봤거든. 지금 가봐야지. 김 이장님은 이렇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동네 일과 변 사장 집 공사건 등을 확인해 보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오랜만에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박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떡 좀 드셔보세요. 제가 그동안 마을에 이사 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마을 주민분들께 인사도 없었잖아요.
마침 오늘 이장님이 퇴원하신다길래 겸사겸사 장에 가서 떡 좀 맞춰 왔어요. 아이고, 잘 먹을게요. 아, 그리고 사과까지 가져다 주시고 저도 잘 먹겠습니다. 저 이제 마을 안으로 자주 올게요. 박 선생은 장에서 시루떡을 2말 맞춰서 가져왔고, 김 이장님을 비롯해서 경로당 등 집집마다 떡을 돌리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 선생은 그동안에 외톨이로 사는 박 선생이 아닌 양반마을의 주민으로 사는 박 선생으로 바뀌어 있었는데요. 김 이장님이 사고를 당한 날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골 생활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혁 씨와는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황까지도 갔었으나 수혁 씨의 쿨한 사과를 계기로 해서 둘의 관계는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수혁 씨의 가교 역할에 의해서 급속하게 양반마을 주민으로 녹아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오히려 제가 이장님한테 고맙죠. 아, 그리고 말도 편하게 하세요. 수혁이랑 동갑인데요, 뭐. 박 선생은 수혁 씨 집도 가야 한다고 하면서 곧 나갔는데요. 이게 사는 맛이구나. 우리 마을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행복해. 혜미 엄마, 안 그래? 그러게요. 이렇게 계속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 이장직 때려치면 안 될까요? 이번에 내가 과부가 될 뻔했잖아요. 아, 참 쓸데없는 소리. 아, 그럴 힘 있으면 가족이나 좀 챙기지. 나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연임하지 말고 그만둬요.